안녕하세요. 버넥트 XR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봇 기능과 그룹화, 애니메이션, 인터랙션을 사용해 깜짝 상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자를 만들기 위해 우선 도면부터 만들어 볼 텐데요. 정육면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6개의 면, 즉 6개의 정사각형이 필요합니다. 도면을 접었을 때 주사위 모양이 만들어지도록 화면의 사진을 참고해서 도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메이크로 넘어가 볼까요? 우선 새 프로젝트를 연 상태에서 저장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장은 화면 우측 상단에 세이브를 선택하시거나 화면 중앙 상단에 No Name 프로젝트를 클릭해 파일명과 파일 디렉토리를 설정하시고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Ctrl S 단축키를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일을 대비해 작업하시면서 중간중간 저장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도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씬을 선택해 주시고 상단의 에셋들 중 렉탱글을 선택해 주세요. 잘 안 보이니까 위치를 X축으로 20cm 정도 이동하겠습니다. 우측 프로퍼티에서 사이즈를 보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왕이면 배수로 설정하는 게 좌표값을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에 저는 사이즈를 10으로 바꿔줄게요. 이때 자물쇠를 활성화시킨 후 크기를 변경하면 보다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색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프로퍼티 하단에 페인트를 선택하여 도형의 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면 느낌을 살리기 위해 테두리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인에서 테두리 색을 설정하고 아래 테크니스에서 선의 굵기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3으로 맞추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각형이 바닥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당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우측의 로테이션에서 X값을 90도로 설정하면 해당 도형이 X축을 기준으로 90도 회전하여 바닥면과 수평하게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도면을 만들기 위해 같은 도형을 복제해 보겠습니다. Ctrl C, Ctrl V 키를 사용하시거나 왼쪽에서 오브젝트 이름 옆에 있는 점 3개를 클릭하여 듀플리케이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의 위치 기능을 사용해서 도면 모양이랑 비슷하게 도형을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얼추 비슷한 모양이 되었는데요. 이제 이 도형들이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정확한 좌표값을 오른쪽 포지션에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가장 처음 만든 사각형을 기준으로 축의 방향에 따라 한 변의 길이인 10cm를 더해 좌표를 입력해 줍니다. 화면 기준 좌우는 X축, 앞뒤는 Z축 좌표를 변경하면 되겠네요.
도형이 서로 겹치거나 떨어져 있지 않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면서 좌표값을 잘 조정해 주세요. 직접 만들어 보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완성하셨으면 이제 피봇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봇은 기준점, 즉 오브젝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브젝트의 정 가운데에 위치한 경우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도형이 꼬치에 꿰인 것처럼 회전하게 됩니다. 그럼 기준점의 위치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꼬치의 위치도 달라졌으니 더 큰 반경으로 회전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두 면이 맞닿는 점선 부분에 도형의 중심점을 위치한다면 상자를 접거나 여는 것과 같은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점을 설정해서 상자를 접어보는 연습을 메이크에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기준점 방향 설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화면 오른쪽에 피봇, 그 아래 유저 세팅을 선택해 주세요. 면과 면이 닿는 부분에 기준점을 위치하기 위해 알맞은 방향을 선택해 주세요. 선택을 하시면 기준점의 위치에 따라 도형이 이동하기 때문에 좌표값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도형을 다시 붙여준 뒤 회전을 해보면 도면이 접히는 것처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점을 사용해 상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자 윗면은 기준점을 설정하신 뒤 포지션 값을 설정해서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뚜껑까지 다 덮으신 뒤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세요. 이번에는 상자 윗면이 열리는 애니메이션과 특정 동작에 해당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도록 인터랙션을 설정해보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느 오브젝트가 뚜껑인지 쉽게 구분하기 위해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복제와 마찬가지로 화면 왼쪽에서 점 3개를 클릭해서 리네임 선택하고 탑으로 바꿔줄게요. 해당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프로퍼티 아래 두 번째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여기서는 해당 오브젝트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위치, 끄기, 회전, 색상 총 4종류가 있는데요. 아까 상자를 접었을 때랑 마찬가지로 도형을 회전해 보겠습니다. 로테이션을 선택하신 뒤 하단에서 축의 방향에 맞춰 회전 각도를 설정해 주세요. 저는 X축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시키겠습니다. 아래 플레이 듀레이션, 즉 해당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는 시간도 2초로 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뷰의 재생 버튼을 눌러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잘 작동한다면 해당 애니메이션이 유지된 상태로 멈추기 위해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션 이외의 애니메이션을 하나 선택해 주시고 다른 수치는 건드리지 않고 플레이 듀레이션만 999로 늘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도형이 회전한 뒤에 999초 동안 해당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을 다시 재생하고 싶으신 경우 해당 오브젝트 또는 화면 가운데를 선택하여 새로 고침해 주세요. 이제 인터랙션을 넣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컴포넌트 하단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인터랙션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트리거는 특정 동작을, 오브젝트는 그 트리거를 적용하는 대상입니다. 저희는 상자 윗부분을 탭했을 때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도록 설정할 것이기 때문에 트리거에 탭을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Add Interaction을 클릭하고 하단에 Add Action을 선택해 주세요. 액션에는 애니메이션 재생, 즉 플레이를 선택해 주시고 리액션에는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오브젝트를 화면 왼쪽에서 드래그 앤 드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랙션과 애니메이션이 잘 지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른쪽 상단에 프리뷰를 눌러주세요. 상자의 윗면이 잘 보이도록 각도를 설정해 준 뒤 뚜껑을 클릭했을 때 애니메이션이 작동하면 성공입니다. 이제 직접 해보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세요. 이제 불사조를 불러올 차례입니다. 리소스를 다운받으신 뒤 메이크에서 해당 오브젝트의 크기와 위치를 설정해 애니메이션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리소스 다운로드 위치는 이 영상이 올라와 있는 게시판의 댓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이크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사조를 불러오기 위해 3D 모델 에셋을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오른쪽 3D 모델 툴에서 플러스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phoenix.fbx 파일을 찾아서 열어주시면 다음과 같이 아래 목록에 불사조 파일이 추가됩니다. 더블 클릭해주시면 불사조 오브젝트가 메이크상에 불러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자보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기 때문에 왼쪽 상단의 크기 기능을 활용하거나 오른쪽에서 스케일에서 불사조가 상자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작은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원래 비율에 맞춰 작아질 수 있도록 자물쇠를 활성화한 상태로 조절해 주세요. 상자에 넣기 전 불사조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상자 앞면의 투명도를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신 다음 오른쪽에서 트랜스페런시를 낮춘 상태에서 불사조를 넣어주세요. 불사조 모델에는 기본 애니메이션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상자에 넣은 뒤 왼쪽에서 해당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 프로퍼티 아래를 보시면 프리뷰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날개짓 하는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Alt키와 마우스 왼쪽을 누른 채로 상자를 여러 각도에서 돌려보면서
날개가 튀어나오지는 않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성되었으면 이제 불사조가 상자 위로 날아오르는 애니메이션을 넣어보겠습니다. 불사조 오브젝트에서 애니메이션 컴포넌트를 눌러주신 뒤 위치 애니메이션을 넣기 위해 포지션을 클릭해주세요. Y축으로 15cm 정도 띄워보겠습니다. 상자에서 했던 것처럼 재생시간도 2초로 바꿔주고 해당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종류의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재생시간을 999초로 만들어줄게요. 프리뷰를 눌러보시면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인터랙션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상자를 탭했을 때 상자가 열리고 동시에 불사조가 올라오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인터랙션을 탑 오브젝트, 즉 뚜껑에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해당 오브젝트의 인터랙션 창으로 넘어간 뒤 Add 액션을 눌러 액션과 리액션을 설정해 주세요. 액션은 플레이, 리액션은 불사조 오브젝트를 드래그 앤 드랍 해주세요. 같은 아이템 아래에 있는 액션들은 동시에 재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탭이라는 트리거를 통해 뚜껑 애니메이션과 불사조 애니메이션을 동시에 재생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프리뷰를 통해 상자 윗면을 클릭해 보시면 잘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불사조를 탭했을 때 상자 주변을 나는 것처럼 연출해 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 그룹화 기능을 사용해 애니메이션과 인터랙션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메이크로 넘어갈게요. 텍스트 오브젝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클릭하신 뒤 오른쪽 프로퍼티 창에서 텍스트를 모두 지워줄게요. 그러면 기준점만 있는 투명한 오브젝트가 됩니다. 저희는 이 오브젝트를 임의의 회전축, 즉 꼬치의 중심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오른쪽에서 이름을 피봇으로 바꿔주고 상자 앞쪽으로 끌어줄게요. 불사조를 보다 크게 회전시키고 싶으신 경우 상자와 회전축 간의 거리를 더 늘리고 반대의 경우 좁히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불사조 오브젝트를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해서 피봇 오브젝트 가까이 가면 파란색 사각형이 생기는데 이때 마우스를 놓아주시면 불사조 오브젝트가 피봇 오브젝트의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그룹화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상위 오브젝트, 즉 피봇에 변화를 줄 경우 하위 오브젝트인 불사조도 동일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피봇 오브젝트를 회전시켜 마치 불사조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연출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그룹화된 오브젝트를 다시 꺼내고 싶은 경우 하위 오브젝트를 상위 오브젝트 밖으로 드래그하고 파란색 선이 표시된 상태에서 놓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피봇 오브젝트에 회전 애니메이션을 넣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컴포넌트에서 로테이션을 눌러주시고 아래에서 Y축에 360도를 재생 길이는 5초로 바꿔서 재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360도 대신 마이너스 360도를 입력해 주시면 적절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리플레이도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면 입력한 숫자만큼 해당 애니메이션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제 인터랙션을 걸어볼 텐데요. 불사조가 날아오른 후 불사조를 탭했을 때 빙글빙글 돌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러려면 불사조에 인터랙션을 걸어야겠죠? 불사조에서 인터랙션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트리거에 탭을 설정해 주신 뒤 인터랙션을 추가해 주세요. 상자와 마찬가지로 액션에는 플레이, 리액션에는 피보드 오브젝트를 드래그한 뒤 상단의 프리뷰에 들어가셔서 최종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해보면 모든 인터랙션과 애니메이션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따라오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